반갑습니다. 오늘은 저기 국제관계와 한반도 마지막 대단원의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진도가 끝이 나고, 시험 범위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저번에 올렸던 글 확인하시고, 시험 범위 확인해서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요거 하고 이제 나머지 2시간이 생기는데, 그 2시간은, 1시간은 제가 이제 기말고사 대비해서 문제 하나 올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는 시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은 그거 문제 풀이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성평가 요거 정리만 하고,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국제사회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장이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렇죠? 2개 아니면 3개인데요. 첫 번째, 냉전의 종결. 냉전의 종결은 언제 일어났죠? 그죠? 보통 이제 냉전의 종결되었다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80년대 후반, 소련이 개방 정책을 펴면서,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 냉전의 종결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 지역의 분쟁의 조정과 민주체제 확산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전히 민족 간, 종교 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죠. 이 냉전 체제 하면은 사실 어, 민족이나 종교 이런 것들 다 이념으로 이념 간의 어떤 갈등이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이념 간의 갈등이었다면 이 이념 간의 갈등이 냉전체제의 종결과 동시에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념 간의 갈등은 거의 없어지게 되고 대신에 민족 간, 종교 간, 뭐 자원을 둘러싼 아주 그냥 국지적인 이런 갈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남북 문제, 그렇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어떤 경제적 격차 문제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재편되고 있다. 유엔은 다양한 지구촌 문제 해결과 내부 문제를 지적들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 등 유엔의 어떤 과제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 이후, 즉 냉전 종결 이후 유엔은 국지적 분쟁 조정의 역할을 감소했다. 자, 아까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종교 간, 민족 간의 갈등은 어떤 전 세계적인 갈등이 아니고 어떤 특정 지역의 국지적인 어떤 갈등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지적 갈등은 최근에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냉전 시대에는 이념 갈등에 다 묻혀 있었다면은 이런 냉전이 종결되는 동시에 이런 그 전에 쌓여 있었던 어떤 국지적인 갈등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엔은 이런 국지적 분쟁 조정의 역할은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전이라든지 뭐 종교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역할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주로 정치적 이념적 대결을 의미한다 했는데 남북 문제의 경우에는 북반구와 남반구 즉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경제적 격차입니다. 경제 문제죠. 따라서 정치 이념적 대립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디귿입니다. 다양한 지구촌 문제, 대표적으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우리가 들 수가 있죠. 그렇죠? 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내부적, 즉 유엔 내부의 문제 하면은 아무래도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체납하는 문제. 그렇죠? 그리고 분담금이 어떤 국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더라. 이런 것들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니글 정답입니다. 3번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기구이 A에서 C 요거는 뭐 무조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A는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로서 회원국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부여한다. 자, 이 A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배우진 않았으니까. 이게 이제 AIIB라고 이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인데 이제 중국이 주도해서 새롭게 미국을 대항을 해가지고 어, 만든 건데 이거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투표 표결 방식이 어떤가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금융기구긴 한데 회원금 출자금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그러면 돈을 많이 내는 국가에게는 더 많은 투표권을 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네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 그러면 현실주의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B입니다. B는 국제연합의 형식적인 최고 의결기관. 그렇죠. 최고 의결기관 하면은 아무래도 유엔의 총회겠죠. 총회. 자, 총회의 경우에 모든 회원국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한다. 그렇죠.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죠? 그 다음에 C 보겠습니다.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로서 중요 문제에 대해 15개 이사국 중 5개 상임이사국, 상임이사국 나왔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렇죠.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고 9개국의 이사국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5개국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9개국하고 이 5개국하고 표의 가치가 같지가 않습니다. 5개국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A는 소수의 국가가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출자금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출자금을 많이 내는 소수의 국가들이 의사결정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맞는 말이 되겠고 B는 그렇죠. 주권 평등의 원칙 적용된다. 다음 C는 모든 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한다가 아니고 어디 상임 이사국만 거부권이 있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다음 A는 C와 달리 국가별 투표권에 차등을 둔다. 달리가 아니고 A, C 모두 이렇게 가야 되겠죠. 모두.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됐습니까?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국제연합의 주요기관 AC. 자, 그래서 또 AC 나왔죠? 이건 국제연합의 주요기관 AC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국제연합 헌장은 A가 B의 권고에 따라 국제연합 가입 신청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냉전이 격화되면서 B의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해. 그럼 B가 뭐겠어요? 상임이사국 거부권 나왔으니까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라고 할게요. 안보리가 됩니다. 유엔 안보리. 하고 이에 모든 회원국이 의결에 참여하는 A는 했습니다. 모든 회원국의 의결에 참여한다. 이사국만 참여하는 게 아니네요. 그럼 뭐예요? 총회가 되겠죠? 총회. 독자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회원국 가입을 이렇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총회의 역할인데 여기에서 이제 B의 권고에 따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B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들을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A가 총회가 독자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C에게 판결을 좀 내려달라, 권고적 의견을 좀 요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사법기관이래요. 그렇죠. 유엔에서 사법기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국제 사법 재판소죠.
자, 이 국제세법재판소는 A와 B에서 선출된 15인의 국적이 다른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A와 B에서 선출된 15인의 국적이 다른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A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총회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표결 방식하고 있습니다. 1번 맞고요. 다음 모든 이사국들은 신청국의 가입 여부에 대해 거부권. 모든 이사국이 아니고 무슨 이사국? 상임이사국만 가지고 있다. 다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진다 했습니다. 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해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어디예요? 안보리죠. 따라서 B가 1차적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다음 다국적 기업 간의 분쟁이 국제사회의 법적 분쟁이라면 C의 재판이 대상이 된다 했는데, 자,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요 오로지 국가 간의 분쟁만 합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 이런 것들은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단의 대상이 되지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오로지 국가 간의 분쟁 문제만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B와 달리 A는 C가 내린 판결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보통 그 C에서 재판이 나오면은 이제 강제권이 있어야 되는데 강제권이 자체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죠. C 자체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이 보통은 B에서 그 재판의 결과를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뭘 결정할 수 있냐면은 그렇죠. 뭐 경제적 아니면 뭐 외교적인 어떤 제재. 북한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제재를 많이 받고 있죠.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주로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뭐 심한 경우에는 어떤 군사적 개입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A가 아니고 어딥니까?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네요. 그래서 이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 총회하고 안보리하고 안전보장이사회하고 국제사법재판소는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의 변화. 그래서 국제사회의 변화하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950년입니다. 1950년대에는 당연히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양극체제, 즉 냉전체제가 한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냉전시대입니다. 냉전시대. 따라서 냉전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외교의 방향은요. 최대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류를 없었죠. 그래서 물러내야 된다. 반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반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중심에 그렇죠. 미국 중심에 누구하고 자유진영하고만 뭐 했다. 교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나 뭐 동유럽의 소련하고는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과의 어떤 전쟁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가 되면서 누가 새롭게 부상합니까? 그렇죠. 제3세계. 즉, 제3세계는 자유진영도 아니고 공산진영도 아닌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나라들과 이런 나라들이 새롭게 부상하다 보니까 요런 나라들과 새롭게 외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외교를 시작하는 게 이제 60년대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산권하고 교류는 없죠. 사회주의 국가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념 대립이 좀 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좀 약해졌어요. 더 이상 이념보다는 어떤 경제적 실리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게 우리가 뭐 수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주의 국가와 국가의 어떤 문호를 개방을 했다. 조금씩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공산진이 이제 소련에서 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중국도 떨어지고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가 조금씩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무슨 정책을 시행했냐면 이런 붕괴된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북방 정책이랍니다. 주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북쪽에 있죠. 그래서 북방 정책을 시행하고 이 북방 정책이라는 건 결국에는 동유럽, 중국, 소련 이런 나라들과 수교를 맺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교를 맺는다는 건 단순히 이제 문을 열어두는 거나 좀 다르죠. 이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후로 이제 이념은 점점 약해지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어 어머 이쪽으로 갈수록 이념이 강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기억에서는 안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아니죠. 이념과 안보를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60년대는 비동맹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여기 이제 비동맹주의가 뭡니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제3세계입니다. 얘들이. 이 제3세계 국가들과 외교 대상을 확대했다.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유진영 국가 중심의 외교를 강화했다. 이건 언제예요? 이게 이제 기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기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70년대에는 사회주의 국가에게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교는 아닙니다. 수교는 북방정책 80년대에 들어서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는 북방정책은 80년대 리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얼. 이 부분은 이 부분도 꼭 여러분들 제가 동영상까지 올렸었죠. 그래서 동영상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까지 확인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형성평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뭐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짧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 뭐 이렇게 추려가지고 몇 개 올려놓으면은 그거 한번 풀어보면서 실력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